同学们，大家好！马上就要考试了，相信同学们都已经准备好了吧？今天呢，老师准备了一篇作文的练习题来给同学们讲一讲。第101题也是考试的最后一道题，而且它是主观试题，不是说 A、B、C、D 随便选一个就能够做出答案来的，需要同学们从头到尾自己来完成一篇独立的作品。所以呢，负担很大，压力很大。但是呢，其实作文呢，把它想得简单一些，可能呢会更容易一些。今天呢，我们通过一道题，老师再给同学们来讲一讲作文的注意事项和一些要领。作文呢，同学们都知道是最后一道题101题，只有一道题，문제 딱 하나뿐이라서 좀 그러네요. 但是没有办法，100점 만점. 一般来说内容다 기본적으로 알고 썼다 그런 느낌 주면은 한 60점부터 받게 돼요. 근데 원문에 대한 이해도 잘못됐으면은 점수는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20점 나올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아주 적당한 길이를 잘 맞췄으면 60에서 80점 무난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有几个注意事项，我们可以看一下。阅读文章时间是10分钟，一个人잘 기억해 주시고요. 阅读时间不能抄写和记录. 독해 10분 동안 절대 베껴 쓰거나 기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부정행위예요. 10分钟以后监考收回阅读材料, 收回材料, 자료를 다시 걷어가는 거고요. 이게 선생님이 然后请你把这篇文章缩写成一篇短文，时间是35分钟。이 10分钟하고 별도로 35分钟 다시 주는 거예요. 然后呢, 이제 어떤 내용인지 줄여서 잘 써주시면 돼요. 标题自拟 제목은 스스로 정해서 쓰고 只需复述文章的内容，不需要加入自己的观点。 원문 내용만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추가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字数为400字左右, 400자 정도 쓰라고 하는데요. 이 원고지를 받아보면은 많은 분들 착각하게 돼요. 원고지를 보면은 2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400이라고 숫자 적혀 있는 줄까지만 써야 된다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400자를 쓰라는 거죠. 400자라고 돼 있는 원고지로 돼 있는 거기까지 쓰라는 거 아니에요. 400자 원고지 돼 있는 칸까지 쓰면은 여러분 쓴 내용, 쓴 글자로 세보면은 300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최대한 원고지에 맞춰서 길게 써주는 게 좋아요. 즉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400까지 쓰는 게 아니라 400到500之间 540개, 540칸으로 돼 있거든요. 500이라고 숫자도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 써야지만 좀 알찬 내용 썼구나 이런 느낌 줄 수 있고요. 최소 400이라고 돼 있는 줄을 넘겨야지만 부족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최소 넘겨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주시는 게 분명히 좋을 거예요. 把作文直接写在答题卡上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생략할게요. 好，我们一起来看一下今天老师准备的这篇文章。 원문은 항상 1000个字 정도로 돼 있고요. 第一段我们一起来看一下。 从北京广播学院毕业后 여기서 졸업한 후에 我回到家乡 고향인黑龙江에 돌아갔어요. 在省人民广播电台工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동시에만 고유명사 있죠. 학교 이름, 직장 이름 쉽게 외울 수 있으면 써줘야 당연히 좋지만 이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데 생소하죠. 중국의 대학 엄청 많은데 다 알 수도 없고 그 직장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는 줄거리 쓰라는 거예요. 고유명사 중요한 줄거리에 들어가지는 않죠. 한국어도 그렇죠. 동시에만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묘사해달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있다 어느 직장 다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도 무방하죠.
이야기 전개 부분만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北京广播学院 이런 학교 이름, 然后在省人民广播电台的 직장 이름 그냥 외워지면 쓰는 거고요. 아니면 从大学毕业后 이렇게 쓰면 되고 在一个地方工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因为我的文化底子薄 왜냐하면 나의 문화의 바탕이 매우 얇다. 이게 중국식 표현인데요. 什么意思? 문화의 바탕이 얇다. 즉 내공이 약하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표현이죠. 내공 지식이 그죠?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于是 그래서 我报考了母校的研究生 报考研究生 여기 자주 쓰는 호응관계 잘 체크해 주시고요. 研究生에 报考하다 什么意思呢? 직역하면 연구생에 신청하다. 이거 한국어 너무 어색하죠. 대학원에 입시를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신청 등록을 했다.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무시하는 모교, 그죠? 다니던 대학교에 그런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나 连续2次 연속 2번 都没考上 떨어졌어요.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没考上 이렇게 된 거죠. 当时我已经29岁了不想再折腾了 어렵죠? 동시에만 折腾 시험 볼 때 이런 어려운 단어 너무나도 쏟아지고 많이 나와요. 하나하나 다 글자로 파악해서 뜻을 유추하고 그런 시간 절대 없어요. 10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너무나도 짧고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已经29岁 됐으니까 더 이상 뭐 不想再什么什么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折腾 근데 참고해줘요. 생활 속에 많이 쓰는 구어체 용어고요. 사서 고생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나이도 꽉 찼는데 더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미 직장 구했잖아요. 근데 더 공부하고 싶어서 2번 응시를 했지만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但就这样放弃 이대로 就这样放弃 포기한다면 我又有些不甘心 不甘心 정말 필수어휘죠. 달갑지 않다. 저는 그만둘 수 없어요. 那段时间 그때는요 我一直不开心 계속 즐겁지 않았죠. 母亲是个知识性女性,知识女性. 여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我하고 母亲 이런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요.母亲은요, 이 我라는 사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해 주시고 중요한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母亲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기억해서 살려서 써주는 게 중요해요. 他对我说 말씀하셨어요. 人的命运, 사람의 운명은 掌握在自己手里 이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자기 자신의 손에 장악하고 있다. 즉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멋진 말이고요. 人的命运掌握在自己手里.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真要想改变自己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要想 하고 싶다. 그죠? 改变 바꾸다. 什么时候都不晚. 계속 읽어보면 판단이 나오겠는데요. 什么时候都不晚. 이 문장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계속해서母亲이 이런 말을 하면서 我라는 사람을 격려를 해주셨고요. 什么时候都不晚. 무슨 말이죠? 언제? 언제가 아니라 什么时候 뒤에 또라는 부사 있어서 언제라도 언제든지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都不晚 언제든지 늦지 않다. 언제라도 늦는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好, 첫 번째 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시험은 천자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400자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만 앞부분보다 뒤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하이라이트 부분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비중 있게 써줘야 독자 입장에서 더 재밌어 하죠. 앞에 시작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구구절절 다 써주면 일단 시작은 너무 묘사하는 거는 책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치 높아질 수 있어요. 잘 썼네. 뒤에 더 기대하게 돼.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 기억 못해요. 앞에 너무 열심히 쓰다 보면은 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순간 기억. 그러면 뒤에는 김 빠지게 되고 대충 쓰게 되고 마무리도 너무나도 한 줄, 두 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 주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2배, 3배로 실망을 하면서 점수 정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정말 간략하게 제일 핵심 내용만 줄여서 말해주기.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묘사하는 부분 다 빼야 되고요. 제일 핵심 내용 뭐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실패를 했죠. 엄마, 어머니, 무친 격려했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돼 있어요. 한 단락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머니 격려를 해서 내가 계속 시험을 쳤다는지 아니면 그래도 포기했는지 이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줄이기는 이르고 한 단락을 더 보고 함께 줄여보도록 할게요. 什么时候都不晚. 계속 이 문장 반복되죠. 멋진 명언이나 누군가 해준 말 계속 반복되는 쓰기 종종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말은 그대로 외워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외워서 계속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핵심 문장을 강조하는 거죠. 또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제목으로 정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好, 언제든지 늦지 않아. 언제라도 늦지 않아. 就是这一句话, 이 한마디가 让我 나로 하여금 第三次, 세 번째로 走进了考场. 또 시험장에 들어가게 했어요. 격려에 그런 힘을 입어서 내가 또 한번 도전을 했다는 거죠. 이제 좀 뭔가 나오죠, 동시에만. 쓰기 내용도 뻔해요. 항상 긍정적인 내용, 그죠? 격려의 힘으로 뭔가 성공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죠. 终于 드디어 在30岁的那一年, 30살이 되던 그 해에 成为了北广的研究生, 다니던 대학교의 연구생이 됐어. 연구생, 다시 말하지만 연구생 아니라 뭐죠? 대학원생. 이 됐죠. 3번 도전 끝에 拿到录取通知书时, 录取通知书 대학의 합격 고지서예요. 이거를 받았을 때 我感慨万千. 이거 좀 형광펜으로 체크해줘요. 我感慨万千 쓰기 장문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고 사자성어죠. 한국어로 감개무량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감개만천이라고 해요. 1000번, 만번, 그죠? 그 이상으로 감개무량하다. 그래서 사실상 느낌 비슷하죠. 感慨万千. 이런 사자성어 쓰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쓰는 방법 아주 쉬워요. 주어 앞에 넣고 感慨万千 네 글자 성어 딱 넣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는요. 과거형이거나 변화 없어요. 감개무량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해도 여기 끝에다가 르를 추가해서는 안 되고요. 앞에 매우 감개무량했다라고 해서 이 주어하고 感慨万千 사이에 부사어, 정도부사 넣을 수 없어요. 오로지 주어 플러스 感慨万千 끝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정말 감개무량했고요. 我感慨万千. 30岁, 30살에 我的人生又有了一个新的开始.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런 거죠. 好, 앞에 두 단락 원문을 살펴봤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졸업하고 나서 직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죠. 뭐죠? 네, 이렇게 대학원 간다는 거죠. 근데 2번 실패해서 좀 좌절을 했는데 어머니 격려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서 드디어 대학원 가게 됐다. 이런 거죠. 어려운 내용 다 빼도 되고요. 그 어려운 학교 직장 이름 다 안 써도 되고 아까 유난히 생소했던 단어 사서 고생하다. 折腾 전혀 쓸 필요 없고 몰라도 쓸만한 거죠. 이렇게 줄여봤어요. 大学毕业后 학교 이름 안 했죠. 我连续考了2次研究生都没考上. 当时我已经29岁了. 쉬운 내용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죠. 400자 채우는 거 쉽지 않아요. 원고지 400이라고 적히는 줄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 줄 넘겨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쉬운 거는 좀 더 넣어주고 어려운 거는 빼고 틀리지 않도록 쓰시면 좋아요. 我很灰心. 灰心 5급 단어 오히려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려운 단어, 더 어려운 단어, 뭐 좌절하다, 挫折, 더 어려운 거 의기소침하다, 뭐 沮丧 이런 표현들 평소에 말할 때 전혀 쓰진 않고 아주 어색합니다. 듣기 독해 용어로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생활 속에 일상에서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다, 마음이 타버려서 죄가 되다. 뭐라고요? 회신. 최고예요. 5급 단어. 그래서 我很灰心 꼭 인용해 주시고요. 我的母亲对我说真想改变自己什么时候都不晚 이런 멋진 말을 해주셔서 내가 성공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는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쉬운 내용 나오면은 간접 화법으로 풀어서 써주는 게 좋지만 멋진 명언의 느낌으로 등장하면은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게 좋아요. 这句话让我鼓起了勇气 鼓起勇气도 참고해 주시고요. 용기를 내다. 我终于在30岁时考上了研究生 합격했고요. 我的人生又有了一个新的开始. 이런 선생님 쓴 답안을 보면은 정말 단어도 너무 쉽고 내용 너무 쉽죠. 그래서 또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 오해해요. 이렇게 유치하게 쉬운 말로만 구사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101번 쓰기 문제는요. 설명문을 쓰는 거 아니고 역사 기록을 뭐 어떻게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있을 만한 그저 인생 이야기를 讲故事 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쓰는 거라서 쉽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 최고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好，这是前两段就这样写就行了。继续往下看。 入学不久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我就结婚了 결혼을 했네요. 丈夫在清华大学读研究生 이런 학교 이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줄거리 쓰는 거잖아요. 好, 물론 쉬운 단어 清华大学 다 알만한 학교라서 쓰셔도 좋겠지만 读研究生 나도 研究生고요. 丈夫也是研究生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줄거리 전개에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동시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버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잘 버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결혼했다 남편이 어디서 다닌다 너무 쉬운 거라서 그죠? 기억에 잘 남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는 내용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그죠? 점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그런 결과 나오는 거 있어요. 의외의 결과. 그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많이 썼는데 왜 점수 30몇 점밖에 안 나왔나? 다 중요한 줄거리를 피해가면서 쓰고 그죠? 너무 쉬운 중요하지 않는 내용만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好，继续往下看. 虽然有了家, 비록 가정이 생겼지만 有了는요 있었다가 아니라 무조건 생겼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但我们依然여전히住在各自学校的集体宿舍里. 결혼만 했지, 그죠? 각자 본인의 학교에 지티宿舍에서 살고 있었다. 기숙사 두 글자 뭐라고요? 사성宿舍라고 하죠. 지티宿舍는 그냥 중국식 표현이고요.宿舍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숙사는 당연히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단체 기숙사. 그래서 지티宿舍라고 해요. 一日三餐 하루 세 끼 在食堂里吃饭.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전혀 이 성공 이야기의 전개와 무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맞죠? 결혼하고 뭐 각자 기숙사 생활하고 하루에 무슨 식당에서 다 해결하고 이런 얘기죠. 和单身生活没有什么区别. 그 뭐죠? 혼자 싱글 생활이랑 전혀 별 다른 게 없이 살고 있었다. 결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 생각엔 그냥 결혼했다. 가볍게 좀 묘사해줘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한 거는요. 쭉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 이 여자가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 다음에 결혼했다고 뭐 안 좋은 영향 받았다. 이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 뒤에 쭉 읽어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 줄여버려도 될 것 같아요. 3年的苦日子熬过后 3년 동안의 고생하는 날을熬过.熬라는 거는 버티다, 견디다라는 거예요. 버텨낸 다음에 我留校当了老师. 이게 중요하죠.
이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모교에 남아서 교사가 되었어요. 뭔가 인생에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죠. 처음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원래 고향 있는 데로 내려가서 취직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년에 대학원 다니고 나서 대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된 거잖아요. 又当了老师. 뭔가 발전을 했죠. 고생 끝에. 一个女人在大学里当老师, 대학에서 선생님 하는 것은 工作既体面又轻松. 既体面又轻松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 체면도 서고 또한 수월하다. 그죠? 널널하고 수월하면서도 아주 체면 있는 직장. 既体面又轻松 이런 거 외워서 앞으로 잘 써주면 좋을 것 같고 收入也不错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而且 게다가 有很多时间可以照顾家庭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정을 보살필 수 있고요. 很多人都羡慕我 이런 거 쓸만하죠. 羡慕 부러워하다. 但我对自己的生活状况并不满意 나는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부분 좀 써줘야 되겠죠. 아까 말했죠. 이 글의 내용은요. 어떠한 여자가 성공하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성공하는 거죠. 이 키워드, 이 줄거리, 이 주요 내용과 관련된 것만 살려서 써야 되고요. 아닌 부분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많이 해서 뭔가 새로운 것도 하려고 했겠죠. 그런 부분 빨리 찾아서 외워서 써주는 거죠. 我觉得自己是学新闻的 나는 스스로 学新闻的라는 거 알고 学新闻 뭐죠? 뉴스에 대한 그런 전공이죠. 방송, 그죠? 更应该到一线去做一些有挑战性的工作 그래서 一线을 가서 그죠? 더 도전적인 그런 작업,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觉得를 했죠. 생각을 했죠. 一线은요.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 가서 그죠? 그러면 방송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럼 TV에서 나오는 그런 그죠?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목표를 꿈꾸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 위주로 써야 되고요. 结婚하고 나서 고생했다는 거는 좀 많이 줄여야 되고 어떤 꿈을 더 꿨는지 그런 부분 비중 있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研究生毕业后 이런 시간적인 부분 당연히 묘사하는 것이고요. 我留在学校当了老师很多人都羡慕我但是我对自己的状况并不满意我想做更有挑战性的工作 확 줄였죠. 졸업하고 나서 그죠? 선생님이 됐지만 그런데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새로운 목표 생겼다. 이런 거예요. 내공 약하시면요. 이 부분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전개와 관련된 것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년 끝에 끝나고 나서 졸업했죠. 졸업해서 선생이 됐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것, 더 도전적인 일을 그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줄이고 싶으시면 研究生毕业后我留在学校当了老师但是 그러나 我想做更有挑战性的工作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는 살려서 써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판단을 해서 그죠? 알아서 좀 더 알찬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은 이런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 주관식이라서 얼마든지 다른 답안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중요한 줄거리 부분, 主要内容 부분은 그죠? 꼭 살려줘야 돼요. 好。 다음 단락 33岁那年 中央电视台经济部来北广招聘 좀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 파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고유명사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르겠죠. 中央电视台中央电视台是什么地方啊? 中央电视台是中国政府最高一级的电视台 중앙, 중앙이라는 거는 정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중국의 최고의 정부, 中央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방송국은 电视台라고 해요. TV 거치대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电视台는 TV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에서 방송국의经济部, 경제부 그 부서에서 来北广招聘 北广에 와서
招聘을 한다.北广 눈치 빠르면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베이징 광보大学 그죠? 하잖아. 그 대학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北广라는 학교에 와서 招聘하러 왔어요. 招聘은 필수 어휘죠. 5급. 招聘是什么意思? 네, 직원을 모집하다라는 뜻이죠. 招 사람을 부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北广 우리 학교에 와서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经过面试、笔试和实践考核, 면접, 필기시험, 实践考核, 실천, 그런 업무 실력, 그죠? 테스트. 이 세 가지를 다 거쳐서 我幸运的, 운 좋게, 부상어죠. 被录用了. 被录用세 글자 이렇게 묶어서 체크해 주시고요. 录用은 고용하다. 被录用은 고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 좋게 제가 고용되었어요. 처음에 꿈을 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직장까지 갖게 됐는데 대학 교사잖아요. 근데 뭔가 더 TV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엔 3년 후에 33세 나이에 中央电视台 최고의 TV 방송국에서 와서 모집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 통과해서 나는 고용되었어요. 이런 묘사하는 부분 안 써도 되고 고유명사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电视台에 뽑혔다라는 얘기를 잘 써주시면 돼요. 当时 그때 당시 来自亲友们的阻力很大.阻力 알아봐야 되고요. 저항력이라는 거죠. 다들 말리고 반대하는 거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친友,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저항력, 즉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很大. 父亲说, 아버지가 말했다. 你真是头脑发热. 头脑发热, 두뇌가 열이 받다. 아닙니다. 头脑发热는요.衝動라는 뜻이에요. 충동적이다. 그죠? 너무나도 이렇게 욱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다. 都30多岁的人了. 이제 다 30 몇 살이 된 사람인데 还瞎折腾什么? 还는요 또한 그죠? 또 瞎折腾什么? 아까 折腾 했었죠. 사서 고생하다. 瞎는요 동시에는 瞎는요 눈이 안 보이는 거 瞎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행동하다, 생각 없이 행동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또 뭘 사서 고생하겠냐 이런 얘기죠. 我看还是算了吧. 내가 보기에는 算了 뭐죠? 그만두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낫겠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하시네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도 쭉 읽어서 느낌이 이제 왔지만 뭐죠? 母亲的鼓励, 그죠? 母亲的鼓励让我成功 이런 이야기죠. 어머니의 격려로 나를 이렇게 성공을 시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예요. 반대 세력은 가볍게 써야 돼요. 그냥 다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묘사하는 게 좋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만약에 다 외워서 쓰려면 이 10分钟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이야기 한 번도 읽어볼 수 없어요. 원문을. 원문 한 번도 못 읽으면 줄거리 어떻게 써요? 그죠? 지어내서 쓰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고 딱 판단을 해줘야 돼요. 반대하는 말씀은 어렵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해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반대한다. 뭐죠? 爸爸反对 이런 식으로 확 줄여주시면 돼요. 이어서 또 봐요. 원문을 在人生的关键时刻 关键时刻 형광펜으로 해주시고 중요한 순간 关键时刻라고 중국어 해요. 我又一次犹豫了 또 한 번 망설였어요. 왜냐 다들 반대하니까 我真的还有能力 정말 아직도 능력이 있을까? 面临这次新的人生考验吗? 面临考验 형광펜으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호응 관계예요. 考验을 面临하다라는 거죠. 面临는 직시하다, 직면하다라는 건데요. 考验 뭘까요? 考验 6급 단어 인생의 시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힘든 그런 과정. 이런 새로운 인생의 시련, 그죠? 또 찾아오는 시련을 내가 과연 직면할 수 있을까? 즉,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될까요? 이렇게 망설였죠.犹豫했어요. 那段时间 그 시간에는요, 我不断的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想起母亲的话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떠올렸어요.
하이라이트, 관건, 줄거리, 실마리, 단서가 되는 부분 맞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거 잘 살피고 외워서 써줘요. 人要想改变自己,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什么时候都不晚. 또 나왔죠. 언제든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이런 정말 격려되는 말씀이죠. 我最后的决定是, 나의 마지막 결정은 不管怎么样 어찌됐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국어 뭐라고요? 不管怎么样 좋아요. 不能让自己的人生留下遗憾. 이런 문장 여러분도 참고해요. 내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유감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留下遗憾 동사 목적어 호응관계고요. 유감을 남기다, 아쉬움을 남기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인생 살면서 아쉬움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不能 동시에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석해줘요. 그래서 哪怕失败了, 哪怕 5급 5휘 맞죠? 설령 설사 失败了 실패한다 하더라도 我也 나파하고 예 부사 호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나는 无怨无悔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다. 无怨无悔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원망 안 하고 후회 안 할 것이다. 我无怨无悔 이렇게 쓰시면 돼요. 就这样 이렇게 해서 我在33岁的年纪走进了中央电视台. 33살에 드디어中央电视台 최고의 방송국에 입사하게 됐고요. 成为了一名主持人. 어려운 과정 거쳐서 뭐가 되었다라고 할 때 땅 쓰지 말고요. 더 적합한 거 成为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主持人이 되었어요. 成为主持人. 主持人 뭐죠? 사회자, MC 이런 거죠. 방송국이니까 MC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죠. 好，这是两段我们一起来看一下. 이렇게 줄여봤어요. 有一次 한 번은 이런 표현이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 정확하게 원문 속 시간 생각이 안 날 때 有一次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원문 속에 연도 많이 나오는데 1997년 막상 쓰면 97년, 77년, 98년 想不起来. 그럴 때는 피해주세요. 원문과 다른 연도로 쓰게 되면 감점이에요. 그거 억울하죠. 어차피 줄거리 쓰는 거라서 정확한 시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고유명사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은 有一次 또는 하루는 有一天 이렇게 쓰시면 돼요. 中央电视台来招人 사람을 모집하러 왔어요. 我幸运的被录用了 이런 부사어 부분 전부 다 묘사하는 역할이고요. 내공 약하신 분들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제가 고용됐어요. 我被录用了 이 부분만 잘 쓰셔도 점수는 잘 나와요. 当时很多人反对我去中央电视台. 아까 말했죠? 그 반대 세력에 대한 묘사 아주 구구절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딱 反对라는 쉬운 단어 한 번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되고요. 很多人 친척들, 친구들 뭐였죠? 친友. 그 단어도 어렵고요. 자, 다 필요 없어요. 좀 이렇게 모호하게 쓰는 게 좋아요. 很多人反对我去中央电视台那段时间我总是想起母亲的话 이런 거 꼭 제대로 외워서 똑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人要想改变自己什么时候都不晚 어머니의 명언 외워서 써봤어요. 아버지 저는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친척들, 친구 다 그랬죠. 所以很多人 이런 표현으로 다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就是这句话 이 한마디가 让我在33岁时 이때에 走进了中央电视台 입사하게 만들었고요. 成为了一名主持人 이렇게 줄여봤어요. 好，继续往下看 계속 원문을 살펴볼게요. 中央电视台人才济济 人才济济 사자성어고요. 정말 어렵죠, 동시에. 인재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我刚才一直在强调 比较难的单词不用都写 어려운 단어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 잘 보여주는 게 좋아요. 人才济济 처음 본 사자성어지만 당연히 인재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최고의 방송국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줘요. 똑같은 얘기예요. 竞争很激烈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인재 많으면 경쟁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 5급 정도 돼 있는 수준으로 돼 있는 단어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경쟁이 치열하다, 竞争激烈. 근데 5급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동시에만? 그래서 정말 내공이 더 중요하고 6급 있죠. 고득점까지 만드는 거 사실상 쉬워요. 4급, 5급 제대로 배우고 오면은 6급 금방 따고 고득점도 금방 나와요.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할 할 필요 없어요. 我知道, 나는 알고 있다. 自己没有任何优势. 有优势没有优势 이거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우세가 없다가 무슨 말일까요? 유리한 부분이 없다라고 쓰면 되고요. 그죠? 유리하지 않아요. 只有多付出心血和汗水才不会被淘汰. 여기서 只有什么什么才什么什么 접속사하고 부사홍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네, 뭐뭐 해야지만 그래야만이 그죠? 그래야지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只有多付出心血和汗水 심혈과 땀을 더 많이 베풀어야지만 더 많이 지불해야지만 잘 비로소 不会被淘汰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재 많고 경쟁 치열하니까 나는 어떠한 유리한 부분도 없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렵게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먼저 말로 줄여보자면 뭐죠? 中央电视台人才很多所以我必须努力 맞죠?中央电视台 인재 많아서 나는 꼭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才能站得住脚 여기 잘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래야지만 내 발을 붙일 때 있다 이런 거죠. 我虚心向比我年轻的同事学习. 虚心 6급 단어 겸손하다,谦虚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젊은 동료분들한테도 겸손하게 많이 배우고요. 여기 이어서 계속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经常在办公室 사무실에서 加班加点 야근해서 그죠? 시간 계속 연장해서 到深夜 심야까지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계속 강조한 대로 앞에 어려운 말 이어서 조금 더 쉬워졌지만 이런 얘기를 다 묘사하는 부분이고 어떤 전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입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껏 어떤 줄거리 더 앞으로 밀고 가는 건 없어요. 노력하다, 열심히 일하다 이것뿐이에요. 그죠?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무엇을 더 새로운 일이 있는지 여기는 아직 없죠. 그래서 그냥 努力, 认真工作 이런 쉬운 표현으로 좀 줄여서 써주시면 돼요. 把每一项简单的工作 하나하나의 시향은 여기서 양사예요. 간단한 업무를 当作 뭐뭐로 본다. 重大的使命, 중대한 사명으로 간주해서 보고서 来完成, 완수를 했어요. 经过不懈努力, 끊임없이, 不懈는 끊임없다라는 뜻이고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까 드디어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말이 나왔죠? 앞에 어려운 말을 다 줄여서 누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我以自己的名字开辟了一单话题. 여기 좀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요. 해석이 되시는지 我以自己的名字 내 이름, 이 뭐죠? 으로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이는 뭐뭐로. 开辟了一单话题这个专栏. 开辟 어려운 말이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개척하다 또는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을 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문을 할 때 400자 쓰기를 할 때 피자 어렵잖아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열다 한 글자 뭐죠? 칼. 네, 칼만 잘 써도 돼요. 그래서 一单话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런 专栏 특집 그런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一单话题 이런 고유명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계속 강조했죠. 이런 고유명사 안 써도 되고요. 이 여자분이 그죠? 자기 이름을 딴 프로그램 이름을 아주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딱 해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문장으로 나와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파악해서 써줘야 돼요. 뒤에
또 쉬운 표현 좀 나오는데 여기 보셔도 돼요. 这是全国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第一个 첫 번째 이 主持人的名字 이 MC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거로 이름으로命名 명명한 节目 프로그램이다. 전국 최초예요. 그죠? 알아? MC 이름으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 만든 거.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观众的反应不错. 관중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这给我很大的信心. 정말 큰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여기는 고생 끝에 인재 많은데도 노력을 부단한 그런 노력으로 그죠? 성공을 했다. 근데 성공은 뭐죠? 어떻게 했죠? 네, 자기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어려워도 꼭 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묘사를 좀 버려야 되고요. 중요한 거를 달달 외워서 꼭 잘 써줘야 돼요. 이 단락 좀 하이라이트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中央电视台人才很多,竞争激烈. 이 둘 중 하나 잘 써주면 되고요. 经过努力, 아까 말했죠. 그 길고 긴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经过努力라고 줄여주시면 되고, 난 드디어 마침내 이런 부사 이 타이밍에서 써주면 되겠죠. 终于라는 부사어 정말 현장 수업하면서도 느낀 거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终于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주어 뒤에 좀 써주시고요. 난 드디어. 그러니까 한국어는 드디어 나는, 마침내 나는, 이거 좀 더 자연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终于쓰는 게 맞는데 위치는 자꾸 주어 뒤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나는 드디어 이렇게 以自己的名字 내 이름으로 开了 이거节目. 아까 살짝 설명했죠. 개척하다, 새롭게 열다,开辟라는 단어 어려워서 정말 안 쓰셔도 돼요. 열다 한 글자 开.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开了 이거 节目. 观众们也很喜欢我的节目. 내 프로그램을 좋아해 주시고요. 这给了我很大的信心. 给了我很大的信心 어려우면은 그냥 나는 자신감 생겼어요. 我有了信心. 그죠? 我越来越有信心. 이런 쉬운 표현들 있죠. 그렇게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好. 이 복잡했던 그죠? 아까 같이 본 본문 내용은 이렇게 깔끔하게 쉽고 짧게 바꿀 수 있는 거. 이제 좀 슬슬 감이 오죠, 동시에만. 그러니까 쓰기는 어렵게 생각하면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죠? 딱 중요한 거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는 식으로 어려운 내용도 피해가면서 쉽게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이어서 원문 또 봐요. 一转眼 이런 거는 형광펜으로 체크해주고 내공사키로 잘 외워놔야 돼요. 눈은 깜빡할 사이, 깜짝할 사이 중국어 뭐라고요? 一转眼 즉 생각보다 시간 너무나도 빨리 갔어요. 강조하고 싶으면 생동감 있게 一转眼라고 쓰면 돼요. 33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0岁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我就到了40岁 금방 40이 됐어요. 看到镜子里的自己的眼角细密的皱纹 이런 거 동시에만 제가 딱 읽어드리면서도 판단됐죠. 묘사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눈가에 그 작은 그런 그죠? 皱纹 뭐죠? 주름을 보고서 我突然有一种深深的危机感和失落感 갑자기 깊은 위기감과失落感을 느꼈어요.危机感은 쉽죠? 위기감이에요. 失落感 잘 체크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면 상실감이에요.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 중국어 失落感이라고 해요. 아주 잘 쓰는 말이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 안 오면은 그 상실감, 失落感라고 해요. 그죠? 뭔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그죠? 변화가 있으면 失落感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죠. 실존 인물이거든요. 징이단라고 하는데요. 非常有名的一个女主持人. 那么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40이 되니까 주름도 생기고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 또는 젊은 그런 MC 主持人 뭐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危机를 느끼고 失落를 느꼈어요.
母亲说 이런 심리적인 변화 있다는 거는 역시 쉽게 줄여서 써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등장하시죠.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서 최대한 좀 살려서 써줘야 돼요. 점점 이제 마무리, 결말 쪽으로 가고 있죠. 원문도. 그러면 아까 말했죠. 비중을 이런 비율을 잘 처리해야 돼요. 시작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뒤로 갈수록 상세하게 써주는 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서 무친 또 중요한 인물이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읽어서 기억을 해서 좀 써줘요. 따나 이게 딸 이름이죠. 你不觉得这十几年来, 이 십몇 년 동안 你是越来越美丽了吗? 더 아름다워진 거 같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죠. 每一个人, 사람마다 每一个人都不可避免 피할 수 없어요. 会变老, 늙어가는 거 피할 수 없다. 늙다, 나이 먹다. 중국어 두 글자 뭐라고요? 变老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화가는 거죠. 有的人 어떤 사람은 只是变得老而无用 老而无用 성어예요. 나이만 들고 쓸모없다. 슬픈 단어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지만 可是有的人 어떤 사람은 却会变得有智慧有魅力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잘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외워서 꼭 좀 살려주세요. 그죠? 지혜 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도 변해가요. 这种改变, 이런 변화는 不是最好的吗? 제일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반문으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那一刻, 동시에 이刻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 15분을 보고 이刻라고 해요. 근데 나 이刻는요, 그 순간이라는 뜻이요. 그죠? 어머니 말씀해 주신 그 순간에 我的心, 내 마음은 豁然开朗. 豁然开朗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사자성어. 어렵죠. 처음 보니까 어렵지만 이거는 정말 버려서는 안 돼요. 반드시 외워서 좀 많이 써주세요.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찝찝했던 거, 계속 신경 쓰였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뭔가 그죠? 굉장히 크게 깨닫고 그런 기분은 중국어 豁然开朗라고 하면 돼요. 나 늙었어. 나 왜 이러지? 이렇게 계속 우울하다가 좋은 말씀을 듣고서 다 알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는 그 마음은 豁然开朗라고 써주시면 돼요. 是啊, 맞다. 年轻女主持人, 젊은 여자 아나운서나 MC들은 本钱 本钱은 본전, 그죠? 是美丽和青春, 아름답고 청춘이 이렇게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40岁的我, 40세 된 나는 虽然青春和美丽已经不在, 벌써 이제 다 갔죠.青春美丽는 없지만, 但我可以靠自己的智慧, 靠 의지하다, 依靠的靠, 그죠? 依靠 줄여서 靠라고 쓰거든요. 自己的智慧学识, 지혜나 학식, 그죠? 많이 배운 거, 修养, 수양,和内在的气质, 내면적인 치질. 선생님 치질을 보면은 기질이죠. 그게 아니라 분위기예요. 사람의 분위기, 중국어 치질이라고 해요. 사람 보고 막 분위기 있다. 你的气质很好.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뭐 예쁘진 않지만 내면적인 거는 분위기나 수양, 학식, 지혜 이렇게 몇 가지 의지해서 그걸로 来赢得观众的喜爱. 赢得观众的喜爱, 듣기 독해 영역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관중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다 받는 거 赢得观众的喜爱라고 해요. 더는 아시겠죠? 받다. 근데 잉이 뭐냐면 분명히 경쟁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경쟁자를 다 이기고 나 혼자 뭔가 사랑을 독차지하다라고 할 때 잉더라고 씁니다. 如果到了50岁 60岁 더 많은 나이 돼서 나중에 又有新的梦想 또 새로운 꿈은 在诱惑 나를 유혹한다면 이제는 도전을 다 했지만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새로운 유혹도 생기고 꿈이 생긴다면 我想 내 생각엔 我依然会 여전히 义无反顾地朝着它走去. 义无反顾 정말 모르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이거는 몰라도 되겠구나라는 판단 딱 되지 않아요? 义无反顾 사자성어 뒤에 땅 짓자 나오니까 이거 뭐죠? 네, 부사어예요. 동사 뒤에 보어로 나오면은
꼭 의미를 유추해야 되겠지만 왜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앞에 부사어 나오면은 뭐죠? 네, 묘사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몰라도 빼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朝着它走去, 그 꿈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해석 딱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해할 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우반구 뭐냐면 이자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는요 의리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절대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앞에 향해 그죠? 고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반구는 망설임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할 때 많이 강조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꿈을 꾸게 되면은 당연히 그죠? 당연히 뒤도 안 보고 앞을 보고 꿈을 향해 갈 거예요. 왜냐? 好的改变, 좋은 변화는요. 什么时候都不晚. 확실히 아셨죠? 오늘 명언. 什么时候都不晚, 언제든지 늦지 않다. 对不对？很好的教育意义。好，最后的两段非常非常重要。그래서 좀 확실하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한번 줄거리를 정리해서 줄여봤어요. 现在我40岁了，不再年轻了，더 이상 젊지 않다，不再什么什么了，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그죠？但是母亲鼓励我，격려하다，鼓励오급다는， 그죠？他让我明白了，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我可以用我的智慧和学识去赢得观众的喜爱.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는气质, 그죠? 분위기, 内在的气质, 그거를 줄여봤어요. 왜냐? 智慧, 学识 두 단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꼭 구구절절 하나하나 모든 장점, 모든 특징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지혜, 학식, 그죠? 去赢得观众的喜爱, 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如果到了50岁, 60岁, 又有新的梦想诱惑我, 我想我还会去挑战. 아까도 좀 설명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어려운 사자성어 부분 정말 안 써도 돼요. 그죠? 부사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도전할 것이다. 왜냐면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好的改变什么时候都不晚.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써줘야 돼요. 이런 그죠? 어머니의 명언을 인용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어설프게 외우면은 정말 이런 시험 나왔을 때 좀 많이 곤란해요. 그죠? 所以这样的一篇文章我就给同学们看了一下。那么400字整理出来大概是这样。刚才我讲过了。 뭔가 반복적으로 멋진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제목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什么时候都不晚 또는 好的开始什么时候都不晚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고 然后呢写的时候 양식도 잘 맞춰야 돼요. 원고지 주어져 있거든요. 한유나 매 단락 시작할 때 2칸 정도 비워서 쓰셔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원고지 없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시험용 원고지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칸 비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400자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락으로 쓰면 안 되고요. 第一段, 第二段, 第三段, 第四段 저처럼 최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무了然한 느낌 줄 수 있고요. 시작, 전개, 마무리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로 나눠서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好，今天呢我们准备了101题作文题目，其实确实是比较难的。我总是想鼓励同学们说不难不难，但是还是很难的。但是 人生也是一样的，你想它越难，它就越难；你想它很简单，那么它就会变得越来越简单。所以考试的时候呢，要调整心态 ，mind control， 可叫调整心态，要想不难不难，这样给自己催眠，那么也许就真的会简单一些。好吧，同学们，祝同学们取得好成绩，我们下次再见。